오스트리아에서 지중해 연안 니스까지 장장 1200km에 달하는 길이로 뻗어 있는 알프스 산맥. 눈과 빙하가 펼쳐진 순백의 풍경이 끝없이 이어지지만 신비로운 빛을 머금은 호수와 아름다운 풍광의 도시도 알프스 일부죠. 대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고 하루에도 4개를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함이 있는 곳. 발끝으로 만나는 알프스의 숨은 비경. 그 첫 번째 여정은 돌로미티를 품은 이탈리아입니다. (14만 헥타르가) 넘는 거대한 산맥 돌로미티. 대한민국 국토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광활한 면적입니다. 단단하고 거칠기만 한 바위산처럼 보이지만 태양의 길이에 따라 색을 달리하는 독특한 경관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알프스의 아름다운 풍광을 오롯이 담고 있는 가르다 호수.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호수로 인근엔 휴양도시가 여럿 있습니다. 그중 가르다 호수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 시르미오네. 이 마을의 상징인 스칼리제라 성은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섬처럼 보입니다. 성 안으로 연결되는 작은 다리를 건너면 마치 중세 한 마을로 시간 여행을 떠난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이곳은 기원 전부터 아름다운 호수의 풍광 때문에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기 시작했으며 로마 제국 시대엔 귀족들의 휴양지로 사랑받던 곳입니다. 그 옛날부터 시르미오네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까닭은 마을 너머로 아름다운 알프스를 마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돌로미티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이 마을을 찾아옵니다. 가르다 호수를 주변으로 많은 그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좀 멀리 보이는 곳이 지금 돌로미테 산군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곳이죠. 광활한 호수는 마치 바다 같습니다. 차오. 호숫물이 따뜻하다는 말이 의아해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뜨거워요. 이게 진짜 정말 이 나오는 물이 호수물이 아니라 온천물이네요. 온천물. 뜨겁습니다. 굳이 산을 오르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대자연의 혜택. 정말 신기해요. 뜨거운 온천수 덕분에 이곳에선 겨울에도 알프스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가르다 호수 가까이에 있는 로마 제국의 유적지엔 그 시절에도 사람들이 온천을 즐겼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카툴로 동굴로 불리는 이곳은 발견 당시 동굴로 착각해 이름이 붙여졌지만 사실은 로마 시대의 고급 빌라로 사용되던 주택지입니다. 지금 저 건너편이 그 돌로미테의 그 산군이 시작되는 그런 그 지점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바라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저런 그 돌로미테의 그 산군들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온천을 했다는 얘기네요. 이곳은 돌로미티의 아름다움을 한 발 떨어져 감상할 줄 알았던 옛 손인들의 지혜가 스며 있습니다. 뾰족한 봉우리와 암벽으로 이루어진 돌로미티. 무려 9개 지역에 걸쳐진 거대한 산맥엔 가파른 절벽과 깊은 계곡이 장엄한 풍경을 만듭니다. 돌로미티가 도시 전체를 마치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이곳은 이탈리아 북부 베네토주에 있는 산악마을입니다. 마을 어디에서나 돌로미티를 마주할 수 있죠. 음악을 사랑하는 이곳 사람들은 150년 전부터 밴드를 만들어
특별한 날 음악회를 열고 있습니다. 장막처럼 펼쳐진 돌로미티 덕분에 도시 전체가 마치 야외 음악당 같습니다. (1956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지만 이곳 사람들의 자부심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Cortina è unica al mondo. Unico al mondo. Unica al mondo. Per montagne. Adesso peccato che è nuvolo che non si vedono, ma se no. 돌로미티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 트레치메디 라바레도로 향합니다. 이름이 의미하듯 세 개의 봉우리가 나란히 어우러져 돌로미티 최고의 풍경을 선사하죠. 산 아래엔 이미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눈이 녹기 시작했고 대지를 흐르며 내는 경쾌한 소리가 계절을 가늠케 하죠. 저기 몽블랑 쪽은 만년설이 많이 있고 이쪽은 만년설보다는 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산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설상 등반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이제 암벽 등반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가는 곳이 암벽 등반이 시작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눈길을 밟는 것도 좋지만 알프스의 색다른 매력을 느끼고 싶은 이들이라면 이탈리아의 돌로미티를 찾죠. 우뚝 솟은 바위산의 위엄, 구름 뒤로 숨어 애간장을 태우는가 하면 돌아서려는 이들에겐 조금씩 그 모습을 보이며 끝내 발길을 붙잡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변하는 날씨이기에 발걸음을 재촉해봤지만 날씨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지금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 눈이 있는 곳에서 이제 이렇게 가스가 끼면 화이트아웃 아무것도 이제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많이 안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험난한 여정. 그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왜 이곳에 오르려는 것일까요? Perché ha delle rocce particolari, poi sono anche tutte staccate, tutte le guglie, non è una montagna normale come le altre, sono tutte torri staccate una dall'altra e poi la roccia alla sera ha un colore molto particolare. 정상을 향한 첫 목적지는 해발 2126m에 위치한 아우론조 산장. 하지만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이대로 돌아가기엔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 혹시나 하는 마음에 1시간가량을 기다렸다 다시 올라가니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 조금씩 얼굴을 드러내 보입니다. 좀 더 가까이에서 트레치메디 라바레도를 보기 위해 이번에는 산장을 끼고 오른쪽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눈밭을 걸어 한참을 올라가니 세 개의 봉우리 중 가장 작은 봉우리인 트레피꼴로가 모습을 보입니다. 겨울 눈밭을 오르는 것은 전문 산악인에게도 늘 쉽지 않은 일.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내딛는 발걸음도 무겁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더 높은 곳을 찾아 올라섰습니다. 구름에 잠겨 완전한 형체를 드러내진 않았지만 드디어 세 개의 봉우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바위를 오랜 세월이 깎아냈고
깎여진 봉우리가 빚어낸 입체감은 미묘한 색의 차이를 만들고 그것은 돌로미티만의 색다른 풍경을 만들었죠. 저 가운데 벽, 치마 그란데의 그 북벽이 1930년대에 에밀리오 코미치라는 사람에 의해서 초등이 되면서 암벽 등반이 여기서 시작이 된 곳입니다. 눈과 바람과 세월이 만들어낸 위대한 작품. 그 벅찬 감동을 가슴에 담기 위해 사람들은 이 길을 오르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돌로미티에서 펼쳐집니다.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은 아직 겨울이지만 산중턱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드넓게 펼쳐진 초록의 향연을 뒤로 하고 음악 소리에 이끌려 들어간 곳. 아코디언 연주가 어깨를 들썩이게 합니다. 알프스 하면 떠오르는 음악, 바로 요들송이었습니다. Questo è un yodel tipico della zona delle Dolomiti. Serve ai contadini per richiamare le mucche la sera quando si disperdono, no? Che la mucca, no? Richiama la mucca. 발렌티노 씨를 따라 배워본 요들송. 소 부르다가 제가 죽겠어요. 이 되게 많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쉽게 부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쉬운 노래가 아니에요. 이곳에서 나고 자란 발렌티노 씨. 그가 고향인 돌로미티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 말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Qui non siamo immersi nel cemento, siamo in mezzo alla natura, come è sempre vissuto l'essere umano. E le vecchie cose sono quelle che poi rimangono. Diciamo che, non so, io mi sveglio la mattina e dico, mi sento fortunato, capisci? 그의 평온한 얼굴은 알프스가 내어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알프스가 내어준 풍요로움은 봄 햇살이 연그는 포도밭에도 머뭅니다. 예로부터 돌로미티 산자락에선 포도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Questa è una zona principalmente di uve bianche, anche se l'Italia è conosciuta per essere un paese di uve rosse. Perché? Perché questa è una zona più fresca, c'è meno caldo e di conseguenza, essendoci più aria fresca, l'uva bianca viene meglio. 매년 10만 헥타르나 되는 농장에서 수확한 포도로 와인을 생산하는데 미네랄이 풍부한 퇴석지의 땅과 돌로미티의 차가운 날씨가 이곳만의 특별한 와인을 빚어내죠. 천혜의 환경에서 만들어진 알프스의 맛은 어떻게 다를까요? 향이 정말 단내가 좀 강한 듯한 느낌이 들고요. 이 향이 늦게까지 남아 있어요. 이번에는 마시모 씨를 따라 포도주를 입에 머금고 조금 더 음미해봤습니다. 이 입안을 확 자극하는 이 깊은 향이 느껴지는 그런 맛인데요. 이탈리아에서도 최고의 와인으로 인정받는 이곳의 와인. 이 모든 것은 돌로미티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알프스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브랜도성 역시 로마 시대에 지어진 군사적 요새였죠. 성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알프스 산악 지역에서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는 푸니쿨라를 이용합니다. 경사면을 올라가는 승강기의 한 종류죠. 야, 올라가면서 이 마을이 다 내려다 보이네요. 해발 400m에 있는 성 아래로 마을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2000년) 전 지어진 성을 지금은 호텔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Buongiorno. Buongiorno. Buongiorno, benvenuto in questo castello. Thank you. L'accompagno, prego. 이곳의 호텔 담당자가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 봤습니다. 와우. Ecco, le volevo far vedere, questo è un passaggio segreto che abbiamo ritrovato. Qui, come può vedere, è tutto scavato nella roccia, tutto scavato nella roccia. il 이게 castello. 실제 돌이에요. 2000년 전 성을 지은 것은 물론 알프스의 물까지도 이용한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Queste sono le canaline che portavano d'acqua, i tubi che portavano l'acqua dalla fonte, dalla sorgente, a 700 metri di altitudine fino al castello. L'acqua passava attraverso queste. 알프스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활에 이용할 줄 알았던 고대 로마 제국 사람들의 지혜. 이거는 돌로마이트예요. 거의 전형적인 석회암. Sempre qui i romani decisero quindi di trovare un avamposto dove installarsi e controllare questa via Claudia Augusta e naturalmente la cosa più importante era avere l'acqua. Avevano trovato questa sorgente d'acqua a 800 metri di altitudine, quindi la prima cosa che fecero fu quella di costruire dei tubi, delle canaline per alimentare l'acqua e portare l'acqua al castello. Cosa che fecero? L'acqua è la stessa che noi oggi stiamo bevendo, possiamo chiedere al ristorante, che utilizziamo per la spa e per tutto quello che ci serve al castello. 한층 아래로 내려가 보니 당시에 전령들이 사용했던 공간이 고스란히 보존돼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사용된 곳에서도 돌로 만든 초대형 오븐이 발견됐죠. Sì, queste sono tutte rocce che erano qui, quindi Dolomiti, montagne, tutte cose locali che c'erano qui attorno. 그 옛날 이곳을 지키기 위해 전령들이 사용했던 이 공간은 무엇보다 튼튼하고 안전해야만 했습니다. 돌로미티의 단단한 바위돌로 지은 성. 적의 침략으로부터 이곳을 지켜준 철옹성 역시 돌로미티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돌로미티에도 계절의 변화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름에도 만년설이 있는 곳이 하나 있죠. 바로 돌로미티 18개 봉우리 중 가장 높은 마르몰라다가 그곳입니다. 해발 3,342m의 마르몰라다가 돌로미티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예, 지금 제 뒤쪽으로는 다 눈들이 녹아갖고 지금 봄이 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보이는 정면 쪽에는 아직은 눈이 녹지 않고 있죠. 이 눈은 여름에도 눈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와서도 눈을 볼 수 있는 곳이 마르몰라다 정상입니다. 산 중턱까지는 케이블카를 이용해 마르몰라다의 풍경을 담았습니다. 차오! 차오! 겨울엔 산악스킨 텔레마크로 오르면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죠. 예, 지금 좀 마르몰라다 지금 정상이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하늘과 가까이 닿아 있는 마르몰라다 정상. 바위산을 덮은 하얀 눈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산 정상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깎은 기암 절벽이 끝없이 이어지며 돌로미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아찔함을 줍니다.
정상과 가까워질수록 힘겨워지는 발걸음. 전문 산악인조차도 한 발 내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높은 곳에 올라 더 크고 넓은 알프스를 즐기려는 마음은 돌로미티를 오르는 이라면 모두 같은 마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틀이 정해져 있잖아요. 길도 정해져 있고 하는데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자기가 올라가고 싶은 곳으로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싶으면 마음대로 이게 자기 선택해서 내려올 수 있는 그 자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저로서는 부럽습니다. 힘들게 올라가야 하지만 정상을 밟았을 때 벅찬 감동을 이미 알기에 발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장엄하게 펼쳐진 바위산과 끝없이 이어지는 눈밭이 만든 풍경. 더 높이 오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이죠. 눈이 녹기 시작한 이맘때가 산을 오르기엔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정상을 밟으려는 이들의 마음은 계절조차도 소용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변덕을 부리는 날씨. 지금 제 뒤쪽에는 지금 해가 나고 상당히 밝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돌로미테의 최고봉 그 마르몰라다는 지금 구름 속에 잠겨져 있어요.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여정. 하지만 묵묵히 가다 보면 결국 그 길 끝에 다다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한 인간의 욕망, 그리고 아름다움을 쉽게 보여주지 않는 자연의 비밀스러움이 결국 사람들을 산에 오르게 합니다. 예, 지금 사방으로 둘러다 보면 천혜의 자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을 어디 곳에 가도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네스코에서 자연유산으로 등록될 만한 그런 그 가치가 지금 올라와서 보니까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를 때 고통조차도 잊게 하는 극한의 아름다움. 대자연의 장엄한 아름다움을 앞에 두고 정상으로 오르는 마지막 여정을 마다할 수는 없는 일. 그 끝에는 알프스가 빚어낸 걸작 돌로미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